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더리군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부에서 프렌치 프라이의 탄생과 전 세계에 전파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바삭한 요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는지 알아볼 시간이에요. 글로벌 무대에서 다양한 변신을 보여준 프렌치 프라이가 한국의 독특한 음식 문화와 만나 어떤 매력을 뿜어내는지 함께 탐험해볼까요? 한국에서 프렌치 프라이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한국의 패스트푸드 문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1980년대부터였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외국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프렌치 프라이도 한국인들의 식탁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처음에 한국에서 프렌치 프라이는 감자튀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서양식 패스트푸드와 함께 즐기는 특별한 음식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렌치 프라이는 한국 음식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이제는 분식점이나 포장마차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프렌치 프라이를 그냥 먹기보다는 다양한 소스와 함께 즐기는 문화가 발달했어요. 케첩은 기본이고 치즈 파우더, 양념가루, 심지어 허니 버터 같은 달콤한 토핑까지 곁들여 먹죠. 이런 한국식 프렌치 프라이는 양념 감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간식 메뉴로 자리 잡았어요. 또 한국의 치킨 문화와 결합해 치킨 앤 프라이 형태로도 많이 소비돼요. 치킨을 주문할 때 사이드 메뉴로 프렌치 프라이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죠. 이건 마치 서양의 피쉬앤칩스처럼 한국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의 프렌치 프라이 시장은 계속 성장 중이에요. 최근에는 수제 감자튀김 전문점들이 늘어나면서 더 다양한 형태와 맛의 프렌치 프라이를 즐길 수 있게 됐답니다. 벨기에식 두꺼운 프렌치 프라이부터 가늘고 바삭한 스트링 프렌치 프라이까지 소비자 취향에 맞는 갖가지 종류가 제공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로디드 프라이라는 화려한 스타일의 프렌치 프라이가 큰 유행을 탔어요. 영어로 로디드 프라이즈라고 불리는 이 메뉴는 프렌치 프라이를 컵이나 접시에 담고 그 위에 치즈, 베이컨, 할라피뇨, 치킨, 불고기 같은 다양한 토핑을 듬뿍 얹은 이른바 토핑 프라이예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SNS에서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모습 덕분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예를 들어 서울의 수제 버거 전문점이나 이태원 펍에서 이런 로디드 프라이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치즈 소스가 흘러내리는 모습이나 불고기 토핑의 이국적인 조합이 SNS 피드를 장식하곤 해요. 이런 메뉴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 하나의 트렌디한 음식 경험으로 자리 잡았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프렌치 프라이 산업은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2022년 기준으로 글로벌 냉동 감자 제품 시장은 약 550억 달러, 약 61조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고, 2030년까지 연평균 4.2%의 성장률로 약 8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의 선두주자는 맥케인, 심플롯, 램 웨스턴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특히 맥케인은 전 세계 냉동 감자 제품 시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전 세계 여러 국가에 공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분야의 프렌치 프라이를 공급하고 있어요. 맥도날드에는 심플롯과 램웨스턴이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나누어 공급하고 있는데, 한국 맥도날드에는 램웨스턴이 100% 공급하고 있습니다. 프렌치 프라이의 주 원료인 감자는 주로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중국 등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아이다호주는 감자의 땅으로 불리며 미국 감자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이 지역은 높고 건조한 기후와 비옥한 화산재, 토양이 감자 재배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프렌치 프라이용 감자인 러셋 버뱅크 품종 재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프렌치 프라이 산업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콜드체인 시스템이에요. 냉동 감자 제품은 영하 18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 및 운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물류 기술과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는 프렌치 프라이 산업이 발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국가들에서도 냉동 물류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프렌치 프라이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또한 프렌치 프라이 산업은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기후변화나 자연재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극심한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 감자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프렌치 프라이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2018년에는 유럽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감자 크기가 작아져 프렌치 프라이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자 품종 개량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기후 변화에 더 잘 적응하고 물을 적게 필요로 하며 질병에 강한 감자 품종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랍니다. 또한 감자 재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도 도입되고 있어요. GPS를 이용한 정밀 농업, 드론을 활용한 작물 모니터링, IoT 센서를 통한 실시간 재배, 환경 관리 등의 기술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답니다. 최고의 프렌치 프라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적합한 감자 품종의 선택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러셋 버뱅크 품종이 프렌치 프라이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이 품종은 전분 함량이 높고 수분 함량이 낮아 튀겼을 때 외부는 바삭하고 내부는 부드러운 이상적인 질감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감자의 품종뿐만 아니라 저장 조건도 매우 중요해요. 감자는 수확 직후보다 약 2-3주간 서늘한 곳에서 큐어링 과정을 거친 뒤에 튀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이 기간 동안 감자의 전분 일부가 당분으로 변환되어 튀겼을 때 더 황금빛 색상을 내기 좋아진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저장하면 당분 함량이 높아져 튀겼을 때 너무 빨리 갈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프렌치 프라이 생산업체들은 감자의 당분 함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면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요. 또한 감자의 크기와 모양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일반적으로 큰 감자가 프렌치 프라이 생산에 더 적합해요. 왜냐하면 크기가 균일한 프렌치 프라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작은 감자는 잘랐을 때 짧은 조각이 많이 나와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완벽한 벨기에식 프렌치 프라이를 어떻게 만들까요? 전통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크기가 고른 신선한 감자를 골라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겨주세요. 그리고 감자를 약 1cm 두께로 두툼하게 썰어요. 패스트푸드점에 가는 프라이보다 좀 더 두꺼운 모양이죠. 다음으로 썬 감자를 찬물에 30분 이상 담가 표면의 전분을 제거해요. 이 과정은 프라이가 서로 달라붙지 않고 바삭해지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물에 담갔다가 꺼낸 감자는 물기를 완전히 말려줘야 해요. 수분이 남아있으면 바삭함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기름을 160도 정도로 가열해서 감자를 5에서 7분 정도 부드럽게 튀겨줍니다. 이 단계에선 감자 속이 익도록 하는 거라 아직 황금빛이 아니라 창백한 노란색을 띄어요. 튀긴 감자를 꺼내 최소 30분, 길게는 몇 시간 정도 식혀줍니다. 이 휴식 시간이 감자 구조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하죠. 그 다음 기름 온도를 190도까지 올려서 2-3분간 다시 튀겨요. 이 두 번째 튀김에서 감자 겉이 바삭해지고 황금빛으로 변신한답니다. 튀김이 완성되면 바로 뜨거울 때 소금을 뿌려주세요. 뜨거운 상태에서 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잘 달라붙어서 완벽한 프렌치 프라이가 완성돼요. 많은 전문가들은 프렌치 프라이를 튀기는 기름의 종류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요. 전통적인 벨기에식 프렌치 프라이는 소고기 지방이나 말 지방으로 튀겼다고 하는데 현대에는 식물성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땅콩 기름, 카놀라 기름, 해바라기 기름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땅콩 기름은 높은 발화점과 독특한 풍미 때문에 프렌치 프라이 전문점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프렌치 프라이는 단순한 사이드 메뉴를 넘어서 다양한 형태와 맛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븐 베이크드 프렌치 프라이나 에어프라이어 프렌치 프라이와 같은 저지방 버전이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이런 제품들은 기름에 튀기는 대신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해 열풍으로 조리하기 때문에 기름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되고 있어요. 또한 프리미엄 프렌치 프라이 시장도 성장하고 있어요. 트러플 오일, 파마산 치즈, 로즈마리, 마늘 등 고급 재료를 활용한 고메 프렌치 프라이가 레스토랑과 푸드트럭에서 인기를 끌고 있죠. 이런 프리미엄 프렌치 프라이는 일반 프렌치 프라이보다
3배 비싼 가격에 판매되지만 독특한 맛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그리고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구마 프라이나 비트 프라이 같은 대체 야채를 활용한 프렌치 프라이도 점점 인기를 얻고 있어요. 특히 스위트 포테이토 프라이는 일반 감자보다 비타민 A가 풍부하고 당지수가 낮아 건강에 더 좋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답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트렌드는 로디드 프라이와 같은 소셜미디어에 최적화된 화려한 프렌치 프라이 메뉴의 등장이에요. 다양한 토핑과 소스를 화려하게 얹은 이런 메뉴들은 시각적으로 매력적이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이런 현상은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문화적, 사회적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글루텐 프리, 비건 등 다양한 식이 요법을 따르는 소비자들을 위한 대안적인 프렌치 프라이도 등장했어요. 예를 들어 일부 레스토랑은 밀가루 코팅을 사용하지 않는 글루텐 프리 프렌치 프라이나 동물성 기름이 아닌 식물성 기름만을 사용한 비건 프렌치 프라이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기업들은 프렌치 프라이 생산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맥케인과 같은 대형 업체들은 물 사용량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며 농약 사용을 줄인 지속 가능한 감자 재배를 장려하고 있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렌치 프라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이죠. 이미 맥도날드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다른 브랜드들의 프렌치 프라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맥도날드의 프렌치 프라이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렌치 프라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맥도날드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약 900만 파운드, 약 4,080톤의 프렌치 프라이를 판매한다고 해요. 이는 엄청난 양이죠. 맥도날드의 프렌치 프라이는 얇고 가늘며 짭짤하고 바삭한 식감으로 유명해요. 그들만의 독특한 맛은 특별한 감자 품종 선택, 엄격한 품질 관리 그리고 비밀 조리법 덕분이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버거킹의 프렌치 프라이는 맥도날드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버거킹의 프렌치 프라이는 맥도날드보다 두껍고 더 감자 같은 맛이 난다고 평가받습니다. 버거킹은 2011년에 프렌치 프라이 레시피를 변경하여 더 바삭하고 두꺼운 프렌치 프라이를 출시했는데 이는 내추럴 컷 프라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프렌치 프라이는 껍질을 약간 남겨두어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에요. 웬디스의 프렌치 프라이는 내추럴 컷과 시솔트를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웬디스의 프렌치 프라이는 껍질을 그대로 남겨두고 가공된 소금이 아닌 바다 소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체인 레스토랑인 파이브 가이즈는 신선한 프렌치 프라이로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들은 매장 내에서 직접 감자를 손질하고 튀기는 것으로 유명하며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감자 자루를 매장 내에 두는 것이 특징이에요. 파이브 가이즈의 프렌치 프라이는 두껍고 양이 매우 많으며 땅콩 기름에 튀겨 독특한 풍미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감자튀김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나라에서 그들의 취향과 조리법을 사용하여 각기 다른 이름을 붙여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렌치 프라이를 활용한 디저트도 등장하고 있어요. 프렌치 프라이를 시나몬 설탕에 버무려 달콤한 디저트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프렌치 프라이는 단순한 감자 튀김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와 개인의 창의성에 따라 무한한 변형이 가능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창의적인 활용법들은 프렌치 프라이가 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프렌치 프라이의 역사, 제조 방법, 세계 각국의 소비 형태, 창의적인 활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프렌치 프라이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첫째, 프렌치 프라이는 단순함의 힘을 보여줍니다. 감자, 기름, 소금이라는 세 가지 기본 재료만으로 만들어지는 이 단순한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은 복잡하지 않더라도 본질에 충실한 것이 얼마나 강력한 매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는 종종 불필요하게 복잡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프렌치 프라이는 단순함 그 자체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요. 둘째, 프렌치 프라이는 문화적 적응과 변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프렌치 프라이가 전 세계 각지에서 지역 문화와 취향에 맞게 변형되고 재해석되면서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음식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교류가 어떻게 새로운 창조성을 자극하는지, 그리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변형하는 개방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셋째, 프렌치 프라이는 소비자 취향의 다양화를 반영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븐 베이크나 에어프라이 버전이 등장하고 환경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프렌치 프라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소비 트렌드가 점점 더 다양화되고 개인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넷째, 프렌치 프라이는 풍요 속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원래 감자는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생존 식량으로 유럽에 도입되었는데 오늘날 프렌치 프라이로 가공된 감자는 과잉 칼로리와 비만 문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영양실조와 과잉 영양이 공존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프렌치 프라이가 주는 즐거움과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건강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우리 시대의 식생활이 직면한 근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다섯째, 프렌치 프라이는 기술 발전과 전통의 공존을 보여줍니다. 대규모 산업화된 프렌치 프라이 생산은 첨단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지만 동시에 벨기에의 전통적인 프리터에서는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프렌치 프라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 발전이 반드시 전통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둘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프렌치 프라이는 소소한 즐거움의 가치를 상기시켜줍니다. 프렌치 프라이는 고급 요리가 아닌 일상적인 음식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또는 여행 중에 우연히 맛본 프렌치 프라이의 기억은 우리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삶의 행복이 반드시 거창하고 특별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프렌치 프라이라는 간단한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문화, 역사, 경제, 건강,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프렌치 프라이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돌아봤어요. 벨기에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감자 요리가 한국의 화려한 토핑 프라이까지 전 세계인의 입맛과 추억 속에 자리 잡았죠. 패스트푸드점의 간단한 사이드 메뉴부터 고급 레스토랑의 트러플 프라이까지 프렌치 프라이는 단순함 속에서 무한한 매력을 뽐내고 있어요. 이 작은 음식이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을 보여준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음에 프렌치 프라이를 먹을 땐 그 바삭한 한 조각에 담긴 수백 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프렌치 프라이를 어떻게 즐기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또 맛있는 이야기로 만나요.